똑같이 구체적인 내용의 제목을 바꾸는 작업이 많고, 이건 뭐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구체적인 경험을 비구상으로 이어서 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경험을 비구상으로 만드는 건 사실 보통 예전 화가들도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새로운 회화의 흐름하고 딱 맞는 부분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창작의 시발점이 주변의 풍경에서부터 받은 어떤 느낌 같은 거. 그래서 뭐 예를 들기를 강 조깅하다가 맡은 비린내가 떠올라서 그거를 레이어로 옮긴다, 그런 얘기도 했었죠. 예. 본인 작업 세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저는 어떤 상상되거나 경험된 서사적인 어떤 생각들 그런 게 이제 파생이 돼서 화면에 그게 어떤 주로 생면으로 먼저 옮겨지는 것 같아요. 그게 크던 작던 어떤 뭐 구체적인 형상으로서 옮겨진다기보다는 어떤 거기서부터 파생된 형태나 질감이나 어떤 생면으로 옮겨져서 그 위에서 이제 화면 위에 어떤 상호작용, 질감이나 물성이나 그런 것들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네. 계속 화면이 변화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완성되는 화면은 기존에 제가 뭐 의도했던 거랑 완전히 달라지는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데, 네, 그래서 상당히 변화가 그 과정에서 많이 좀 나타나는 작업이고요. 최근에는 주변 도시에서 경험되고 이제 마주하는 주변화된 자연에서부터 오는 상상들, 그런 서사적 상상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소재가 돼서 작품을 제작을 해오고 있습니다. 작품 세계에서 근데 저 좀 더 얘기를 들어야 될 것 같긴 네, 한데, 네. 그냥 바로 두 번째 작품 예시로 들어가서 그 이어가는 네.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 샬로우 워터 네. 이 작업이죠. 네. 이게 아마 얕은 물이라는 네. 뜻일 텐데, 이 작업의 의도랑 우리가 어떻게 봐보면 될지를 좀 설명해 주면 네.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네. 제가 이제 계속 제가 마주하는 이 도시라는 공간에서는 어쨌든 자연이 상당히 좀 주변화돼 있고 그런 것들이 좀 관심 있게 다가오고 또 이렇게 어느 순간부터 그 축적되는 거 그리고 침식되는 거 이런 거에 조금 관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땅 속에 이제 축적되는 어떤 레이어들 그런 게 제가 작업을 할 때 발생하는 화면 위의 레이어랑 굉장히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에 관심이 생겼고, 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루틴 중에 이제 조깅 같은 거를 할 때 그 주로 도시에서 접하는 물은 뭐 이제 해안가에 사시는 분들은 다르겠지만 민물이라고, 이게 사실 민물이라는 의미에서 샬로우 워터라고 샬로우 했던 워터 거. 원래 민물이구나. 네, 그래서 근데 뭐 얕은 물도 당연히 되지만 저는 좀 민물이라는 의미로 했는데 그 뭔가 이제 강이나 이런 거 조그만 어떤 개천의 하류 같은 데 쌓이는 어떤 침식되는 것들 그리고 축적되는 것들이 그런 거에 관심이 생겨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그 땅과 비슷한 맥락에서 관심이 생겨서 그거를 이제 시발점으로 해서 했던 작업이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뭔가 민물 같은 데 관심이 생겨서 이제 민물고기 같은 것도 조금 이렇게 찾아보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여러 가지 의미로 또 관심이 파생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관심이 약간 민물고기가 항상 저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바다 고기보다는 좀 저평가된다라고 해야 되나요? 좀 약간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뭐 비린내도 나고 이제 뭐 사실은 뭐 세균도 많고 근데 또 민물고기가 어떻게 보면은 좀 바다보다는 왠지 좀 음침한 데 사는 것 같은 또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되게 뭔가 신화적인 느낌도 되게 강하고 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제 뭔가 그런 식으로 또 관심이 파생돼 나갔던 것 같은데, 이제 그거는 사실 이 작품하고는 큰 상관이 없는 얘기긴 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시발점은 그런 강의 하루에 축적되는 그런 것들, 알 수 없는 어떤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이제 시작을 해서 정말 이제 좀 많이 화면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기존의 어떤 내러티브를 거의 잊은 채로 하거든요. 거의 기존의 내러티브를 잊는다는 게 무슨 그러니까 말이죠? 기존의 어떤 저의 의도 같은 게 하는 과정에서 점점 좀 잊혀지는 경향이 되게 강해요. 처음에는 얕은 물이었는데 그게 잊혀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어떤 시작은 그렇게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내가 이거를 뭐 민물의 느낌을 표현하려고 했지 너무 얽매이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추상으로 가는 거죠. 그러다가 중간중간에 다시 조금씩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그렇다 보면은 이렇게 아무리 기존의 어떤 아이디어를 조금씩 돌아온다고 해도 많은 이 변화의 과정을 겪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 과정인 것 같거든요. 그런 과정 자체가. 그러면 좀 더 그냥 단순하게 이게 얕은 섀로우 워터 민물고 얕은 물인데 이 그림을 보는 사람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러 가지 화면 구성이 있는데 저는 지금 이 질문이 여기서 얕은 물이 어디가 보이냐 이런 질문은 아니에요. 근데 어떤 식으로 마치 그러니까 요 앞에 작가가 그래도 그 구체적인 제목에서 추상적인 화면이 나왔다는 건 똑같은데 그걸 유추할 수 있는 시각적 단서가 사실 있었잖아요. 그게 꼭 좋은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거는 좀 작업이 이렇게 쉽게 읽히지 않는 부분도 사실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좀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림이 좀 추상적으로 끝나다 보니까 제목을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되게 대부분은 이제 지었어요. 그렇죠. 왜냐면은 저한테 제목은 하나의 이제 관객이 작품에 있는 이 화면을 보고 제목을 통해서 그 사이에서 오는 느낌을 좀 이렇게 그러니까 제목이 약간 제시를 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제목을 일부러 구체적으로 지었고 사실 작품 화면을 볼 때 뭐 관객들이 이걸 보고 뭐 민물이다 뭐다 제 생각을 알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기대도 하지 않고. 뭐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화면 안에 있는 그냥 추상화를 감상하듯이 화면 안에 있는 어떤 뭐 물성적인 어떤 긴장감이랄지 뭐 색이 만드는 그런 밀고 당기는 효과랄지 근데 이제 제목을 이제 봤을 때 그런 것들을 좀 알아서 상상해서 머릿속에서 자기 나름대로 연결짓는 좀 그런 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작은 어떤 제목이 어떻게 달리건 본인이 가장 그 화면에서 중시하는 게 뭐죠? 아까 좀 더 뭐 얘기를 했던 것 같긴 한데 화면에서 중시하는 거요? 최종 결과물에서 가장 중시하는 미적 요소가 어떤 거예요? 아까 뭐 색의 어떤 거 무슨 색의 어떤 긴장감과 많이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뭐 이런 색들 사이에 그냥 뭐 조형적 요소들의 어떤 뭐 상호작용이나 이런 거를 중시하는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람마다 되게 구상이냐 추상이냐의 경계에 대해서 의견이 좀 분분할 수는 있는데 저는 상당히 구상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구상이라고는 하지 않는데 구상적이라고. 구상이라고까지는 하지 않는데 상당히 순수 추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정말 그게 아주 약간의 어떤 형태감, 그러니까 아주 약간의 원근감, 아주 약간의 어떤 형상과 배경의 차이를 둠으로써 그 관객이 어떻게든 이것이 분명히 추상인데 뭔가 완전한 추상은 아닌 것 같다는 그 사이에 놓이는 그런 감정을 원하는 것 같아요. 그게 지금 두 번째로 얘기하려는 서머가든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죠. 서머가든 같은 뭐 여름의 정원? 근데 저건 뭐 이파리 같은 게 보이지 않습니까? 저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면. 그러니까 저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저도 그 항상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뭘 봐야 될지 모르겠다는 어떤 리액션이랄지 아니면은 뭐 너무 뭐 구상과 추상의 사이라고는 하지만 봤을 때 그냥 추상하다 뭐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듣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약간 조금 모티브를 좀 더 주려고 마지막에 잎사귀 같은 모양을 좀 남기긴 했거든요. 근데 저것도 처음부터 계획됐던 건 아니에요. 이제 작품이 이제 진행되면서 거기에 어떤 저런 비슷한 형태가 우연히 나왔는데 내가 그냥 그거를 좀 더 잎사귀처럼 만들겠다는 그 즉흥적인 어떤 행위로 만들어진 잎사귀고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러니까 정원에서 매일 마주하는 어떤 정원에 있는 그런 뻔한 얘기일 수 있지만 뭐 순환의 어떤 삶과 죽음이나 그런 것들이 항상 이루어지는 어떤 공간으로서의 정원 매일 뭔가 이렇게 죽음 같은 것도 매일 발생을 하고 그게 인간적인 뭐 그런 삶과 죽음은 아니지만 그냥 그런 거에 되게 관심이 생겨서 그렸고요. 제가 서머가든이라고 한 게 사실은 늦여름 같을 때 그런 게 되게 극대화돼서 좀 보인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여름이라고 하면 보통 되게 막 활기차고 그런 느낌인데 사실은 여름이 이제 가을로 변해가는 그 시기에 있는 좀 그런 많은 변화들 그래서 저는 제목을 지었습니다. 근데 을지로 작업실 갔을 때도 봤지만 작업들 여러 점 봤잖아요. 저렇게 구체적인 뭐 이파리가 작업에 개입된 사례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전적인 추상으로
되기는 끝나던데, 그죠? 네네. 저건 약간 예외적인 거여서 선택을 맞아요. 하고. 저거는 예외적이었어요. 예. 그리고 앞에 작가도 자기 작업 설명하면서 레이어란 말을 여러 번 썼는데, 우리 만나서 그 얘기 나올 때 레이어란 말을 진짜 많이 쓰더라고요. 네. 그죠? 자기 작업 설명하면서 레이어가 이렇게 쌓이면서 어떻게 뭐 설명했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부분 레이어를 쌓는 거 누구나 다 레이어를 쌓습니다. 근데 자기 작업에서 레이어를 쌓기가 갖고 있는 의미를 좀 설명. 레이어를 쌓는 예. 거의 의미는 예. 그러니까 그래서- 뭐 그래서 나오는 노동력을 효과. 예. 노동력 뭐 나는 이만큼 많이 쌓았다 뭐 이거를 보여주려고 쌓은 건 아니고요. 예. 그냥 음. 레이어를 쌓는 의미요. 그러니까 아니, 결국에는 예. 가장 내가 원하는 음. 화면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냥 어쩔 수 없는 필수적인 과정인 것 같거든요. 나도 그러니까 바꾸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 제가 계획을 예를 들어 뭐 정확히 계획을 해서 그대로 그리는 작업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뭔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계산돼서 이렇게 끝나잖아요. 예, 예. 근데 구체적인 형상이나 계획이 없는 작품 같은 경우는 그게 계속 생각도 변하고 그림을 그리면서 그리고 여기다 놔야 될 형상을 나중에 하다 보니까 저기로 옮겨야 될 때도 있고 예. 그런 자연스러운 어떤 과정에 당연히 들어오는 어떤 행위라고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모호하게 물어본 것 같긴 하네요. 이거 화면 레이어가 내가 그렇게 썼네. 뭐냐면 작가의 주관적 감정이 레이어로 이렇게 쌓이는 것 같다라고 그냥 제가 이렇게 적었는데 저는. 근데 저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뭔가 여기에 이 색이 들어가면 어떤가를 생각할 때 생각을 많이 하는 것보단 일단 칠해보고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행위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닦아낼 수도 있는 거. 그것도 뭐 일종의 레이어일 수 있죠. 그러니까 쌓는 것뿐 아니라 사실은 닦아내는 것도 거의 5대5로 많거든요. 작업의 과정에서. 그래서 그거는 그냥 생각이 변하고 즉흥적인 행동이 항상 다 맞을 순 없잖아요. 계획한 게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변화가 당연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리면서 화면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와중에 그래도 답이 은연중에 나온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좀 더 단도직입적으로 보는 사람이 자기 작업을 통해서 받기를 원하는 미적 효과는 어떤 걸까요? 미적 효과요? 네. 어떤 느낌을 받기를 원할까요라고 좀 더 그러니까 풀어서 그냥 말할게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뭔가 구체적인 형상은 아니지만 어떤 풍경을 보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랄지 그러니까 그 되게 애매한 사이에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화면의 어떤 물성과 그리고 봤을 때 보여지는 어떤 최소한의 형상성 사이에 애매하게 위치한 그런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제목하고 연관지어서 작품을 봤을 때 자기가 나름대로 그 상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냥 그게 답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작업을 시작할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어떤 걸 그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설명을 들으니까 약간 어떤 우연적인 요소들이 많이 개입이 되는 것 같은데 처음에 그래도 어떤 부분을 생각하고 시작을 어떻게 그러니까 작업을 어떻게 하얀 캔버스를 앞에 두고 어떻게 작업을 시작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 그다음에 제목은 그러면 어떻게 짓게 되는지 그러면 일단 두 번째부터 답변 드리면 제목은 이제 어디서부터 얘가 시작되는지 아니까 마지막에 지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좀 너무 구체적이지만 주로 구체적인 제목들이 많고요. 항상 마지막에 완성된 그림을 보고 적절하게 이제 그 단어를 써서 처음에 제가 영감을 받은 그거를 하고 연계를 해서 단어를 골라서 짓는 것 같고요. 하얀 캔버스를 앞에 두고 할 때는 아까 제가 살짝 드렸을지 모르겠는데 어떤 그 예를 들어 자연에 대한 어떤 감각을 옮긴다 했을 때 뭐 그거를 색으로 그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근데 주로 색면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색면. 그러니까 뭐 나무로부터 처음에 뭐 영감을 받았다고 했을 때는 그게 수직에 기다란 색면 두 개가 이제 캔버스를 가로지르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할 수가 있죠. 아니면은
뭐 물을 소재로 뭐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이랬을 때는 그 물을 저한테 그 물의 느낌을 연상시키는 어떤 커다란 생면이 가운데 이렇게 그려진 거에서부터 시작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도시의 어떤 기하학적인 형상으로부터 영감을 받았다고 하면은 기하학적인 네모의 형상들이 먼저 이렇게 줄을 지어서 화면에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되게 좀 있는 그대로 옮긴다기보다는 그냥 추상으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많은 부분 추상으로 시작해서 오히려 굳이 따지자면은 형태를 구상적인 어떤 모티브를 찾아가는. 네. 그래서 뭐 물성을 조금 살려서 하겠다 싶으면은 희석제를 더 많이 섞어서 그 화면에 이렇게 뿌리는 거에서 시작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완전히 어떤 추상적인 어프로치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점점 이 화면의 어떤 형태나 색을 찾아가는 느낌인 것 같아요. 또 질문 있으세요? 예, 뭐 끝나고 또 직접 물어봐도 되니까요. 그럼 여기서 최연아 작가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